진로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급속하게 빠르게 변한 어떤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정보를 민첩하게 학습을 해서 그 학습한 걸 갖다가 뭡니까? 아동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야 진정한 아동 청소에 대한 진로가 우리를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9주차 이제 왔는데요.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아동 청소년 진로인데 이 진로라는 것은 실제로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어떤 일거리, 평생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들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들은 실제로 이제 그 사실은 이 자기가 평생 해야 될 어떤 생업에 대한 계획, 거기에 대한 어떤 가장 첫 단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동 청소년의 기존의 진로란 지금까지 뭡니까? 광복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이 됐습니다. 오직 대학교만 진학을 하면 우리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들이 뭡니까? 이제 우리 속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입송으로 이야기가 됐듯이 아무튼 대학에 진학을 하면 이제 기존의 진로는 끝난다고 봤습니다. 대학에 가면 어찌됐든지 밥은 벌어먹고 산다. 이게 기존의 어떤 진로가 아니었다면 지금 2016년은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취업 학원으로 변질돼서 중대생이 자퇴합니다. 연대 나온 뭐하냐? 백수인데 대학 들어가봐야 뭡니까? 취업난에 허덕여서 새로운 어떤 뭡니까? 자기 앞길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뭔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 우리 어떤 잡과 아동 청소년들이 고민해야 될 어떤 그 진로는 사실 이제 그 시대를 갖다 봐야 됩니다. 일단 그 시대를 갖다가 일단 빠르게 고찰을 일단 해보면 60년대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가 뭡니까? 농촌 사회에서 이제 공업 사회가 되면서 공장 회사가 진행되면서 대학교만 나오면 뭡니까? 취직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어떤 뭡니까?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고스란히 우리의 어떤 직업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IMF가 터집니다. 그럼 이제 뭡니까? 세계 경제 불안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뭡니까?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가 그 성장세가 꺾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65세까지 무조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념이 꺼지면서 이제 밥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어떤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어떤 그런 곳들에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당연히 뭡니까? 아동 청소년들 아니면 성인들에게도 뭡니까? 직업관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거죠. 구급 공무원에 뭡니까? 여기에 미칩니다. 20만 명이 이제 뭡니까? 몰려듭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대가 뜹니다. 의사여사 뜹니다. 그리고 뭡니까? 원래 군인대 같은 거 안 갈라 했잖아요. 이제 뭡니까? 군대에 말뚝 박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게 98년 IMF 이후의 어떤 추세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도 뭡니까? 일종의 자기 어떤 잣들이죠. 그런 쪽으로 이제 급속하게 추세가 변하면서 아동 청소년들도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안정된 공무원이다, 안정된 직장을 가라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현상입니다. 계속 이 시대를 갖다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대기업에 이제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지만 이 대기업에 일단은 2016년도에 아동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대학교에서 공부만 했다가 들어가도 이겁니다. OECD 국가의 평균 분석 연수에 걸려버리죠. 5.6년밖에 안 됩니다. 삼성 현대에서 이제 뭡니까? 한번 들어가면 뭡니까? 3년을 못 버팁니다. 그러면 뭡니까? 20년간 이제 뭡니까? 죽도록 공부를 해서 딴 사람들이 박수 치는 대기업에 들어가도 3년을 못 버티고 나와서 다시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 지금의 뭡니까? 어떤 잡입니다. 결국 우리는 뭡니까? 아동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진로를 갖다가 설정해줘야 되냐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정규직은 이제 실제 인원 중에 한 10% 정도고 나머지 7-80%는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겨서 비정규직의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일상이 됐습니다. 그걸 잘 드러내는 게 뭡니까? 그 JTBC 어떤 그 드라마 비생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환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로와 적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포함한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인터넷 정보화 시대 2000년 이후에 뭡니까?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죠. 알파고와 이세돌 어떤 그 구단의 어떤 그 시야에서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보면 이제 아프리카 BJ 대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졸 출신입니다. 고졸 출신인데 뭐죠?
이 사람은 잘할 줄 아는 게 컴퓨터 게임이죠. 그 게임을 갖다가 뭡니까 유튜브 공간에 올려서 자기가 박진감 넘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콘텐츠 크리에이티브라고 명명을 하고 거기서부터 뭡니까 많은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갖다가 이끄니까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됐고 리더가 됐고 공익 광고에 등장하고 이 사람이 시대의 어떤 뭡니까 오피니언 중에 한 명이 되는 어떤 그런 또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패턴을 깨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들도 다 어떤 시대의 영향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제 모습인데요. 일단은 인터넷이 등장하지 않았고 화상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저도 이런 어떤 편한 직업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가끔 카페에서도 이제 뭡니까? 하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뭔가 변하고 있구나. 뭔가. 특히 이런 뭡니까? AI가 이제 뜨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선 20년 내라 하지만 좀 더 이제 정밀한 어떤 그 리포트에서는 10년 이내로 갑니다. 10년 이내에서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보는 모든 직업의 50%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혀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진로는 이제 틀은 안 바뀌고 이 시대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진로 틀에서 열심히 대학만 가라고 하면서 시대는 급속하게 변하면서 사라질 직업들을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라질 직업들. 군인, 공장 노동자, 운전자, 경찰, 서비스업, 나중에 판사, 검사 이런 것들, 세무사, 회계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결국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그 진로를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당 기법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급속하게 빠르게 변하는 어떤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정보를 민첩하게 학습을 해서 그 학습한 걸 갖다가 뭡니까 아동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야 진정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진로가 우리를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2위가 상담치료사인데 아직도 이제 2022년 이후 유망한 직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사회복지 영역 안에 가족치료하고 상담치료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에 관련된. 그렇다면 우리의 상담자는 지금 제가 말했듯이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 진로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전생에 그러니까 한 인간의 어떤 전생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관념을 갖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진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사는 어떤 자대에 대해서 우리 어떤 생애 동안에 어떻게 어떤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얻고 보람을 얻을까? 이게 바로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을 갖다가 뭡니까? 이런 개념이 진로라면 아동 청소년의 어떤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평생 능력은 기본이지만 이 시대의 변화를 갖다가 민첩하게 읽어내면서 학습을 하면서 이걸 반영을 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 그래서 초등학생 대상 진로 상담 이걸 갖다가 쭉 보시면 결국 초등학생들은 뭡니까? 이건 결국은 아직은 뭡니까? 인지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뭔지 모르죠. 단지 나의 재능과 적성이 뭐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카톡방 올려드리고요. 중학생 정도 되면은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뭐에 적성이 있다는 정도는 압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걸 갖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는 어떤 매칭시키는 거. 그 정도 탐색 정도의 어떤 그런 시기가 중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어떤 뭡니까?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아동 청소년 진로를 갖다 상담을 하실 때 이런 어떤 내용적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 거죠. 고등학생은 그 정도는 이제 뭡니까? 매칭까지 시킬 줄 알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어떤 직업을 현실적으로 잡을 것인가 그걸 갖다가 딱 세팅을 시킨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학과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죠. 아주 구체적인 준비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 구체적인 준비 시기가 바로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새롭게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만약 아동 청소년이든 아니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든 이제 앞으로 진로라든지 어떤 자대 관련된 것들은 이제 NCS. NCS를 모르면 이제 어떤 진로든 상담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NCS는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넣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가 일종의 어떤 정책, 철학 이념으로서 이제 국정 기조로서 이제 내세운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죠. 일단은 지금까지는 학벌이라든지 어떤 스펙만 이제 계속 쌓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대학교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뭡니까? 기업도 불행하고 국가도 불행하고 여기 다니는 이제 우리들도 불행하고 그렇다면 뭘까? 아, 매칭을 잘못시켰구나. 매칭을 잘못시켰구나. 그래서 일단은 스펙 쌓기가 아니라 그 기업이든 아니면 산업 현장이든 사회복지 영역이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직무 역량을 너네가 쌓았느냐로 이제 취업도 되고 이걸 갖다가 사회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전체적인 철학 기반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등장했는데 이런 기조를 갖다 모르고 이제 그 진로 상담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NCS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카톡방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한마디로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가려는데 그 학교와 이제 그 실제 일하는 게 안 맞다 이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CS 때문에 뭡니까? 직무 능력, 중산층은 이제 뭡니까? 교육비라든지 이걸 갖다가 낼 필요가 없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게 되니까. 네. 뭐 그런 얘기고 이제 능력 있고 경제 성장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노리면서 이제 드디어 NCS라는 게 출발했어요. 네. 이런 것도 쭉 보시면 되고요. 네. 쭉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지금 제가 얘기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그 지금 NCS라는 걸 갖다가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NCS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웨이브라든지 다음에 NCS 홈페이지 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크게 이제 뭡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자기는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분류가 안 된 것도 있는데 거의 분류가 돼놨습니다. 이런 것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분류가 돼놨고 뭐 예를 들어서 대분류가 건설이면 중분류, 건축 중에 건축시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하나하나 모든 자료에 대해서 NCS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작업 중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뭐 어떤 이제 이론점이 있나 이제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NCS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 뽑는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네. 여기서 이제 입사 지원하는데 NCS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는 NCS 기반으로 해서 사람 뽑겠다. 이걸 갖다 표시를 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갖다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24개로 쭉 이제 분류가 되겠죠. 24개로 쭉 분류가 되는데 사회복지가 7번이죠. 빠진 게 거의 없을 겁니다. 빠진 거를 하면 이제 법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뭐 공무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원래 있었던 데만 빠지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잡들은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것들 갖다가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NCS 개발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제가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벌써 이제 43,000여 명이 이제 뭡니까? 그 인력 풀로 몇 년간 이제 뭡니까? 고생을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로 보시면 되고요. 이겁니다. 2015년 이전 2002년인가 그때부터도 논의가 됐다가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확 이제 수면이 올라서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연두 기자회견 열었고요. 태스크포스 조직 운영해서 이제 계속 이제 뭡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진행됐다가 2017년 1월달 내년 1월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모든 공공기관에 NCS를 도입합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흐름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접합을 해서 그 아동 청소년 그 진로를 할 때 뭐 지식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요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 어떤 산업은행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채용 공고를 낸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 공고를 내야 된다는 어떤 샘플까지는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요건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제 NCS로 다 개편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진로를 할 때는 그래도 좀 대안적인 게 뭔가 고민을 했다가 요걸 NCS를 갖다가 좀 서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갖다 모르면은 그럼 뭐 예년처럼 또 대학교나 가야지 이렇게 했다가 나한테